그래가지고 몇 가지죠. 예전에 영상 올렸습니다. 오늘 겁나 깨졌어요? 오늘 왜? 오늘 같은 날이 주소 닫는 날인데 거래량 없이 급락한 날. 거래량 없이 급락한 종목들 많죠? 우리가 봤던 종목들 중에 거래량 없이. 국민의힘님은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나 봐드리고 대형 포장은 봅시다. 자, 이거를 여기서 종가 배팅을 했다. 자, 여기서 종가 배팅을 하는 거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장대 음봉의 중심을 넘어갔다 라는 거하고 빨간색 위에 이게 왜 이래? 빨간색 위에 멈췄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코나이 잘못했어. 대형 포장 왜 코나이가 나왔냐? 코나이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데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 위치를 특전고 있구나. 그러면 특전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박스 군으로 해가지고 1407원부터 여기 센서 중심까지 해가지고 1260원 요 박스 권역입니다. 오늘 종가 배팅은 종가 배팅을 했지만 이 권역에서는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 권역에서는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 밑에죠. 그러니까 이 권역에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배팅했는데 바로 윗골이 달면서 뭐 양봉 하나 보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근데 밀려도 요 범위 내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찾아볼까요? 앞쪽에서 이렇게 급락을 해도 요 자리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음봉 보여도 양봉을 처음 근데 양봉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또 밀려서 이탈하자마자 강한 봉을 보이죠. 근데 어찌됐건 요런 데는 우리가 신뢰가 무너졌다 라고 표현을 해요. 상한가가 침범을 하면 강한 반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상한가가 침범을 하면 강한 반발이 있어야 되는데 강한 반발이 없던 놈이기 때문에 요 중요한 자리가 와도 약하고 더 밀리고서 요런 거 이거 뭐 반발이라기보다는 이제 데드캣 바운스 뭐 그런 것처럼 꿈틀하는 거지. 어찌됐건 대형 포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이게 받아주는 자리 요 속에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지금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벌써 언덕을 다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가더라도 이런 과정을 또 겪어야 돼. 이런 과정을 하여튼 뭐 박스로는 요 박스 센서의 중심까지는 열려있다. 대신에 반등을 한 번씩은 줄 자리다. 뭐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차트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을 계속 이어가면은 어디 갔냐? 어디까지 설명했죠? 근데 아까 어디를 깨면 안 되냐고요? 대형 포장 1260원 1260원 깨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반격이 나올 수 있지만은 저 밑으로 간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약해지는 거죠. 점점 신규 상장주 들어가서 130 정도 깨졌고 옴니 시스템 상한가 들어가서 10%
빠지길래 따라 들어갔더니 15%가까지 빠지길래 잘랐더니 상한가가 고 여기도 한 40 잘렸고 더준도 20% 이상 갔을 때 따라가다 80 정도 손절하고 뭐 하나 있었는데 오늘 요심주들 따라가다가 깨지고 따라가면 깨지고 죽겠네요. 아니 더주는 노리는 데가 틀렸잖아요. 더준이 20% 갔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노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노리라고 그랬잖아요. JH 네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서 노리라고 이거는 그림을 그려놓고 외워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외워놓으라고. 종목 이름도 외워놓고 20% 됐을 때 따라간 이유는 뭡니까? 상한가를 따라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말했죠. 요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움직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시그널이. 예? 근데 여기가 반격의 절반이니까 요 언저리 좀 살 수 있었고 이것도 먹을 수 있었고 얘가 중요한 캔들인데 반발로 침범했을 때 강한 반발이 있었다면 믿을 만한 종목을 또 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냥 안 죽는다고 그랬죠. 이제는 그냥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거래량 없이 죽고서 어딥니까? 땅콩자리죠? 땅콩자리. 내가 정확하게는 안 그랬는데 요 정도 정확하게는 땅콩자리. 땅콩자리인데 오늘도 개파락했어. 근데 반격의 절반 자리에서 올라온 거죠. 이런 거 봤을 때 적어도 한 이쯤 들어갔어야지. 이쯤. 그러면 얘를 분봉에서 따라 들어갔다는 얘긴데 분봉에서 따라 들어갔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돌격대. 공부해서 까르시라 이거요. 돌격대. 특전고 기준으로 하면 특전고를 또 세게 넘어갔으니까 세게 넘어간 경우 1차 노림수가 여기죠. 2차 노림수가 여기라고 그랬죠. 3차 노림수가 여기죠. 노림수에서 이거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갈듯 말듯이죠. 2차 노림수 여기입니다. 와 무서워. 올라가는데 빠졌다가 올라가죠. 2차 노림수 3차 노림수죠.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평단가 여기 맞추면은 이거 봉 하나 먹을 수 있죠. 이와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끝내주는 사랑을 했잖아. 그걸로 만족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 날 떠나야 네 인생도 펴. 엄마! 엄마 아들 담배 피네? 뭘 펴? 전반이야 전반. 천전한테는 담배 아니야. 여보, 당신 아들 담배 펴. 느긋하게 살면은 다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매일 먹는데 왜 그러실까? 그냥 다 내가 봐서는 다들 고수라서 그래. 그다음에 모티브 링크에 땅콩 자리는 어디요? 여기 있잖아요. 딱 눌러보면 캔들을 딱 눌러보면 시가라고 돼 있죠. 16,500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평선을 아무데나 그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16,500원. 일로 딱 가죠. 유달리 땅콩이니까 땅콩은 색상을 땅콩 색깔로. 땅콩 색이 뭐야? 이거야? 이게 땅콩 색깔인가? 이렇게 딱 바꿔놔요. 어떻죠? 맞고 빠졌다. 그러면 땅콩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지만 이럴 때는 봐야 되는 게 뭐야? 일정한 기준을 보면서 저가를 올리고 있었다. 근데 어떻죠? 저가가 깨졌다. 올라가면서 저항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일정한 기준을 보면서 올라가다가 저항되고 깼죠. 올라가면서 저항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서 얘를 치고 올라오면은 땅콩 기법으로 왔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올라가고 맞고 깨지고 추세를 깨지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저항되고 양봉 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빨리 요 자리로 들어오든가 돌파를 하든가 이게 나와야 돼.
그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세죠. 왜? 페이크를 줬기 때문에. 페이크. 영어 발음 좋죠. 페이크를 줬기 때문에 눈치 못 채게 갑자기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요걸 그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 선을 우측으로 확장 딱 해서 이렇게 그려놔야 돼. 쫙 됐죠? 빨리 여기로 올라타야 됩니다. 빨리 못 올라타면 이렇게 맞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저점 확인하러 가는 거죠. 전저점을 확인 안 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쌍바닥인지 역헤드 숄더인지 그걸 이제 나중에 따지는 거고. 됐죠? 올라가고 나서 뭘 따져요? 무시무시 반격의 절반을 따져라. 봐봐요. 무시무시 반격의 절반만 그려놨어도 이 종목은 안 따라 들어갈 자리. 그죠? 그 다음 뭐야? 땅콩자리, 노림수 지켜보고 있었는데 추세가 현재로는 깨졌다. 이거를 머릿속에 파악하고 빨리 일로 올라가야 돼요. 요 자리에 올라가면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제목은 꼬리 중첩이죠. 중첩 꼬리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선이 많다. 그딴 소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이 차트 보고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 차트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몇 프로씩 내 그릇만큼. 어려워요? 꼬리가 무섭고 어려워? 자, 잘 봐요. 원리는 일단은 꼬리가 있어야 돼. 지금부터는 요 설명을 하니까 다른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요거에 관련된 질문 먼저 하고 나중에 나 질문할 때 하세요. 이제 자, 꼬리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꼬리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그 꼬리에 물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상남자님이 물려 이렇게. 누가 물렸어요 지금? 상남자님이 물렸잖아요. 맨날 물리니까 무섭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상남자님이 물렸어. 꼬리가 이런 꼬리도 무섭지만 잔잔한 꼬리도 짜증납니다. 잔잔한 꼬리도 짜증나. 갈듯 말듯 거기에 무슨 이평선 같은 거 있으면 야 거기 들이대놓은 게 저항을 맞은 것이냐. 내 해석이 안 되는 자리가 있다고 했죠. 저항을 머리를 맞고 빠진 것인지 그거를 뒤늦게 돌파를 하면 뭐가 돼요? 맞고 빠졌던 놈을 돌파하니까 뭐야? 맷집이 좋은 놈이잖아. 깡다구가 있는 놈이잖아. 얻어 맞았는데도 돌파한 거잖아. 그럼 얻어 맞으면서도 돌파했다는 깡다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석한다? 얘를 돌파함으로써 잽을 날린 거야. 거리 측정한 거라고. 거리 측정. 그렇기 때문에 얘를 기준봉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셨냐고요. 그죠? 자, 그러면 물리는 사람도 있어. 치고받고 하는 사람 있어. 그 다음에 그게 이틀 3일 4일 가버리면 이틀 3일 4일 가면 어때요? 그 종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의견이 분분해져. 간다 안 간다 뭐 했다 저랬다 뭐. 그때부터 종목을 찾아보고 뉴스 찾아보고 종목 토론방 쫓아다니고 그래. 갈 자리에서 안 가고 막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예요? 재밌는 구경 뭐예요? 댓글 좀 원활하게 합시다.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 뭐예요? 쌈구경. 쌈구경이고. 그 다음 또 불구경. 싸움 있죠, 싸움. 또 뭐죠? 불구경.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차트 구경이에요. 차트 구경하면 웃겨 죽겠어. 왜? 내가 안 샀을 때 밖에서 보면 야 쟤네들 짜증나겠다. 야 얘네들 야 왜 그럴까? 어떻게 하나 볼까?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을 대응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모든 종목을 대응할 수가 없는데 그런 자리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자리들이 나타난다고. 그때는 뭐예요? 쌈 구경을 해라. 뭐를 보면서? 꼬리를 보면서. 그 꼬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 꼬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누군가는 물려있다니까. 그 누군가는 물려있어. 네? 그런데 중첩골이라는 건 뭘까?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땠어요? 이런 거 장대 음봉에는 시가가 중요하다, 종가가 중요하다, 몸통의 중심이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다 막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종가를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갈 듯 꼬리 달고, 갈 듯 꼬리 달고, 가냐? 그랬더니 다시 내려오고 꼬리 달고 이러잖아. 또 가는 데마다 꼬리. 여기는 꼬리 다는 이유 알죠? 몸통에 장대 음봉의 몸통의 중심을 꼬리 다는 걸 안단 말이야. 과연 이렇게 된다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공부하고 있을 때는 이 뒤에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저항 맞아 놓으면은 갈지 안 갈지 고개를 깨우뚱해. 왜? 더준을 봐봐요. 분명히 미리 공부를 해서 더준을 보면 미리 공부를 해서 신규 상장주에서는 다른 거 볼 거 없다. 추세선, 중요한 추세선. 내가 처음에 더준 봤을 때는 요것도 그려놨었어요. 요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요 추세선도 그려놨었다고. 그죠? 반격의 절반 당연히 그리는 거고. 이렇게 그려놓고 요 자리에서 요 캔들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줬었죠. 그 다음에 얘가 나왔을 때도 한번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꼬리를 달고 있으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갈지 안 갈지 모른다고. 꼬리의 추세 분석도 하는 거지만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너무 요거는 너무 거시기 하다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나는 그렇게 보여. 나는 그렇게 보인다. 잘 봐요. 잘 보십시오. 어떻게 그러냐? 중첩된 꼬리를 눈을 크게 뜨고 중첩된 꼬리 얘는 중첩이 안 돼. 이 몸통 때문에 중첩이 안 되잖아요. 이 꼬리는 이거는 캔들이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첩의 꼬리는 본인의 뭐예요? 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꼬리를 볼 거냐? 여기에 꼬리를 볼 거냐? 여기에 꼬리를 볼 거냐는 자기 마음이요. 자기의 관역이라고. 본인이 보고 있는 관역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내가 뭔가를 배워가지고 여기 어디야 몸통의 중심 여기 넘어가면 좋다고 그랬는데 이걸 넘어간 것도 아니고 꼬리를 달았으니까 넘어간 것도 아니고 저항 맞은 것도 아니고 이 죽겠네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그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암산으로 보여야 돼. 암산으로 보일 때까지 연습을 하셔라.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연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실력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중첩의 꼬리는 원칙을 잘 봐요. 중첩의 꼬리는 오늘은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얘를 좀 가늘게 표시를 할게요. 대부분 권역을 나타낼 때는 좀 두껍게 해가지고 그 권역 좀 오면 해가지고 좀 두껍게 하는데 오늘 설명을 위해서 좀 가늘게 표시를 할게요. 중요한 자리가 됐는데 갈등발득 할 때 꼬리가 발생하게 돼 있어. 그 중요한 자리니까 저항을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꼬리 중에 여러분들은 이 차트가 어디를 넘어야 간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가장 높은 꼬리라고 생각한다. 가장 높은 꼬리를 돌파해야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얘는 갭이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으니까 이 형식이 된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상한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이 꼬리가 예를 들어서 요 놈의 꼬리가 이렇게 좀 더 길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상한가나 10몇 프로짜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꼬리까지 다 넘으면은 딱 따라 들어가면은 가는 척하다가 물린다고. 아까 선자신님, 신선자님처럼 이거 20몇 프로 됐으니까 근데 야 이거 정고점 넘으니까 따라 들어가면은 이렇게 꼬리를
만들고서 뺐다가 뭐 종가를 회복하든지 회복 못하면 이렇게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가장 높은 꼬리로만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분봉을 많이 보다 보면은 가장 높은 꼬리도 있지만 분봉을 많이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중첩되는 지점이 있어요. 중첩되는 지점에서 밀린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몇 개를? 3개를 찾아낸다. 댓글에 쓰세요. 댓글창이 많아야 채널이 발전한다. 요즘에 거의 매일같이 방송하죠. 또 채널이 발전 안 하면은 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방송할 수도 있어요. 3개의 분봉을 보면 분봉의 주가가 갭이 떴다가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떨어진 자리가 있어. 중요한 자리가 이렇게 돼. 나중에 보면 또 올라갔다가 또 이게 떨어진 자리가 있어요. 이 중요한 자리가 중첩된 자리가 있다고. 중첩된 자리. 그거를 찾는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란 말이에요. 하나, 둘, 3개죠. 얘는 중첩이 안 되잖아요. 얘랑도 중첩이 안 되고 얘랑도 중첩이 안 되니까 하나, 둘, 3개예요. 이 3개를 눈을 집중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눈을 사팔뜨기처럼 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3개 중에서 가장 낮은 거. 왜 가장 낮은 거를 봐요? 3개가 중첩돼야 되니까. 중첩되는 공간은 얼마큼이에요? 요만큼이요. 꼬리로서 중첩되는 공간은 요만큼이라. 꼬리로서 중첩되는 공간은 요만큼. 이해됐죠? 분봉에서 보면 그만큼의 공간이 나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얘 중에 꼬리가 제일 낮은 놈을 보면은 얘죠. 그 중첩되는 걸 찾으니까 제일 낮은 꼬리를 봐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해당 안 되는 놈은 빼고, 해당 안 되는 놈은 얘랑. 만약에 이 꼬리가, 우리는 윗꼬리를 보고 있는데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어. 신경 쓰지 말라 이거요. 아랫꼬리가 긴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얘 윗꼬리가 이렇게 길어. 신경 쓰지 말라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중첩 꼬리는 어떻게 보냐? 낮은 꼬리를 기준으로. 아이고 목 아파. 낮은 꼬리를 기준으로. 이 꼬리가 길면은 여러분들 해석을 또 못해. 이 아랫꼬리가 길면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중첩 꼬리를 볼 때는 3개의 꼬리를 보되 중첩되는 자리를 찾는 거, 요 자리를. 그런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중첩 꼬리를 찾아서 해당이 안 되는 놈 빼고, 얘가 아래 꼬리가 길더라도 뭐 신경 쓸 거 없어. 얘 빼고 이 3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낮은 자리로 박스를 그린다. 이 박스를 지금 설명하니까 그런 거고 그냥 눈으로 쓱 그리는 거예요. 눈으로 쓱 그리는 거예요. 눈으로. 그 다음에 대응은 어디냐면 중간 자리요. 중간 자리를 침범했다가 돌파할 때요. 침범했다가 돌파할 때. 전날 종가가 여기서 음봉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양봉을 보이면서 돌파를 하겠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그 차트가 아닌데요. 이 차트는 그 차트가 아닌데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꼬리를 달았지만 중첩 꼬리를 활용했을 때는 기준이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예요. 중첩 꼬리를 활용했을 때는 기준이 얘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바뀔 수가 있어. 자기가 보는 관점이고 자기의 관역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을 만큼만 사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아니라 돌파를 했다 그러면 더블입니다. 돌파를 하면 더블이요. 더블 속에서도 똑같아요. 더블 속에서도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은 따라 들어가는 거고. 얘는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하면 안 돼. 밖으로 나가면 따라 들어가는 거고, 안으로 들어오면 하면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절반을 들어오고 나갈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이해됐어요? 어려워요? 일단 이해했다. 국민의힘님 잠깐만요. 정치인 관련 좀 이런 문제.
국민 어려워요? 자 봅시다. 중첩고리가 얘 때문에 중첩고리가 어떻게 돼요? 얘 때문에 얘밖에 안 되죠. 그럼 이 중에 제일 낮은 꼬리 얘죠. 그럼 얘는 뺀다고 그랬어. 얘는 뺀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박스를 그려가지고 남아있는 봉 3개 중에 여기서부터 박스를 그려 남아있는 봉 3개 중에 낮은 자리까지 딱 그어. 그리고 중심 자리라고 그랬죠. 중심 자리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 둘, 3개를 보는 거예요. 이 3개를 보는 이후로 다음날 여기죠. 중간을 들어오면 매수. 중간을 들어오면 매수. 매수해서 오늘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자기의 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저 위의 관역은 못 그렸어. 저 위의 관역은 못 그렸어. 그럼 아까 밑에 관역 그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라고 그랬죠. 그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얘에서 가장 낮은 자리 해당 안 되는 거 빼고 박스가 이거죠. 중간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 이후에 갭이 이렇게 떠버려서 가버렸죠. 그러면 더블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더블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갈 때 매수. 중간 자리로 들어왔다가 어떻게? 회복될 때 매수. 중간 자리로 들어왔다가 회복될 때 매수. 자기의 관역이라고. 여기서 본 걸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더블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밖으로 나갈 때 매수, 중간에서 위로 갈 때 매수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고요? 근데 스캘핑을 어떻게 해? 하냐고. 일봉에서 움직이는 것도 저기 움직이는 거 나 포착 못하겠는데요 하는데 스캘핑을 어떻게 하냐고. 자, 누군가에게는 나는 이제 이런 거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죠. 이런 거는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야. 얘기 안 해주면 여러분 계속 모르는데 얘기해주고 나면은 똑같잖아요. 여기 있네 중첩꼬리. 근데 얘는 여기는 어때요? 꼬리가 중첩이 아니고 그냥 다 있잖아요. 요런 거는 해석하지 말자. 요런 자리 어떨까? 중첩이 안 되잖아. 얘랑 윗꼬리가 중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중첩이 되는 자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중첩이 생기죠. 하나, 둘, 셋. 안 하면 4개까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3개 이상을 보는 거예요. 3개 이상. 중첩 자리를 보면은 꼬리가 제일 낮은 자리가 얘죠. 그죠? 꼬리가 제일 낮은 자리가 어디요? 얘잖아요. 얘에서 이 3개 중에 제일 낮은 저점은 어디요? 여기죠. 이 3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 3개 이후에 밖으로 나갈 때 매수. 안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갈 때 매수해. 그러면 얘가 물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죠? 물릴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 어떻게 돼요? 더블을 그리면은 다시 중간 자리는 매수를 안 하고 밑에서 중간 자리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 양봉이죠? 복사를 하면 얘를 복사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래 칸에서 중간 자리는 매수를 안 하고 중간을 넘어서 들어올 때 조금 분할로 사든가 아니면은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들어왔다가 나갈 때 빨간색으로 양봉을 보면서 나갈 때 매수요. 그럼 내가 여기서 물렸어도 그죠? 중간을 어떻게 해요? 중간을 들어왔다가 나갈 때 매수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물릴 수도 있지만은 한 번 더 2차 매수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내일 국힘 2인 발표되면 2인 관련주가 오르긴 할까요? 그런데 좀 약하죠.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경선이 좀 요즘에 흥행을 못하니까
도리어 흥행을 못하는 경우는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꿈틀꿈틀 됐던 거 뭐 재료 소멸로 때려 박을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커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하는 자리들은 내가 만약에 주가가 반등돼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꼬리를 달면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해당이 없고, 얘는 해당이 없고, 중첩되는 꼬리를 찾으려고 했더니 얘도 약간 미달이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되면 항상 이 고가를 넘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항상 늦어. 항상 늦다고. 여기서부터, 이 세 개 중에 꼬리가 가장 낮은 여기부터, 세 개 중에 가장 낮은 저가까지 막습니다. 얘는 빠지는 거고. 그리고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라고. 하나, 둘, 세 개 이후에 중심으로 들어왔다 밖으로 나갈 때 매수라고 그랬어요. 밖으로 나갈 때 매수라고. 본인이 보는 관역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보는 관점으로는 캔들만 있어도 꼬리를 분석해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꼬리 분석도 안 해도 돼. 본인이 성공한 케이스가 되면은 복사해서 붙여도 돼.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사해서 붙여서 가운데 자리. 야, 여기 가운데 자리 갔다가 세게 가버렸네. 그냥. 나는 대문자 ISTJ 대박보단 그러니까 양봉 보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건 꼬리를 담갔다 가는 모양이라 좀 틀리긴 한데 요 자리가 요 자리예요. 이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나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갈 듯 말 듯 하면서 꼬리를 막 달고 있으면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봤던 종목을 볼까요? 어려워요? 왜 댓글이 없어요? 알아들은 사람 있나요? 어려워요? 그럼 몇 번 더 들어보셔요. 최근에 뭐가 있을까? 자, 루프레테컴님 어서 오세요. 최근에 거 다 마찬가지예요. 뭐 다 꼬리 보면은 그냥 시원하게 바로 갔던 종목도 있지만은 꼬리 다는 종목들이 많아. 그거 해석을 꼬리의 중첩을 통해 가지고 그럼 편안해져. 꼬리의 중첩을 보는 순간에 남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자리죠. CMG 제약 같은 경우 이렇게 꼬리 중첩이 얼마든지 보이잖아요. 요런 자리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봉을 기준으로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깼다가 올릴 때 매수 한다고 그랬죠. 자기의 사냥법이고 본인이 보는 관역이라고. 예? 옛날에 사격하면은 뭐가 있어요? 멀가중, 멀중가중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 알죠? 예? 100m, 150m, 200m 맞나요? 기억도 안 난다. 예? 멀리 쏘고 가깝게 쏘고 멀가중 중간에 쏘고. 예? 멀중가중 하면 10발 쏘는 거 아니에요. 총을 10발 쏘는데 멀리 있는 관역 한번 쏘고 가까이 있는 관역 쏘고 중간 관역 쏘고 멀중 가중 이렇게 하면 10번 쏜단 말이야. 그거는 자기가 보고 있는 관역이란 말이야. 멀리 관역을 쏘라고 했으면 멀리 관역을 쏘는 건데 마음대로 쏘라고 하면 내가 보고 있는 관역에다 쏘는 거야. 기준봉을 세웠을 때에 나는 이거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상방 돌파의 매수예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나갈 때 매수. 근데 물렸다. 그럼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토끼만 잡을 실력인데 노루새끼 잡으러 뛰어들었다가 다리 부러지고 다리 기부스하고 머리 깨지고 본인 책임 아니요. 쉬운 거는 본인 능력에 맞게 여기서 이 방향으로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쉽게 안 준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
그러면 기준봉으로서 어떻게 해요? 제일 편안한 거는 중간에 들어왔다가 분할 매수하는 것도 편해요. 여러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분할 매수하는 게 편해. 그리고 여기서도 분할 매수하면 요게 나오면은 또 먹는 거고. 먹는 방식이 다 틀려. 근데 지금 오늘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중간을 들어왔다가 나갈 때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자기의 스타일로 하는데 일정한 자리를 가가지고 갈 듯 말 듯 이게 나오면 대부분 간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중첩 꼬리를 본다고 그랬어요. 중첩 꼬리를. 나 이거 다 볼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이런 꼬리가 한 3개 발생됐을 때 중첩 꼬리를 보면은 꼬리를 그려보면은 이거니까 어떻게 돼요? 얘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가 좀 틀려져. 이렇게 중심을 보는 게 아니고 중첩 꼬리로 볼 때는 기준봉이 얘가 되니까 좀 커요. 여기부터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꼬리하고 여기 꼬리하고 여기는 생략이 됩니다. 중간을 들어왔다가 나갈 때입니다. 그럼 결국엔 얘가 크니까는 이 봉을 기준으로 한 거고 매매 방법이 똑같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 이해됐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상관없는데 2로는 저도 올리면서 종배로 간 겁니다. 근데 자리가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윗꼬리 아랫꼬리 양봉은 확률입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양봉은 상방을 보일 확률이 커요. 확률상으로는 그렇다고. 윗꼬리 아랫꼬리에 거래량이 실린 양봉은 다음날 상방으로 움직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양봉은 이렇게 음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상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게 많다. 요거는 그냥 내가 보는 데이터인데 아주 신뢰성이 높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 보면 이렇게 꼬리들이 많은 놈들, 이거를 꼬리 주세요. 그래도 안 먹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공교롭게도 일정하게 꼬리들이 맞아 떨어지는 자들이 뭐 이런 게 보이죠. 뭐 했는지 어저께 얘기를 했던 거죠. 여보세요? 이거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어제 설명했던 겁니다. 어제 설명했던 거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작게 그리면은 오늘 내일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틀 3일 오늘 내일 모레 중에 어제 얘기했을 때 하루 이틀 3일 중에 상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 뺄지 이걸 정한다고 그랬죠. 이런 그 꼬리의 분석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중첩 꼬리를 찾으면 자 봅시다.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중첩 꼬리를 찾으면 본인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다 나는 이렇게다 중첩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다. 본인이 보는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역을 좁게 잡으면은 사냥감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첩 꼬리니까 얘로는 안 되고 요렇게 3개로 했다고 칩시다. 요렇게 3개로 했다고 치면 가장 낮은 꼬리에서 가장 낮은 저가가 어딥니까? 얘부터 시작해. 하나, 둘, 3개니까 얘죠. 중간을 깼다가 올리면서 양봉으로 보면 그냥 양봉으로 올리면 뭐라고 했어요? 따봉 그래 따봉. 자, 1호원을 이로는 6,000주? 6,000주면 얼마야? 한 6,000주면은 6,000주면 한 1,000만 원 돈 들어간 거네.
이호님은 모엔즈 수익 중에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스캘핑으로 1,00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3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요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꼬리들은 중첩을 저 앞에 거랑 찾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 중첩 꼬리를 저 앞에 거랑 찾아도 돼. 그게 지금은 여러분 2개, 3개 붙어있는 것만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지 중첩 꼬리 중에 중요한 자리에서 중첩 꼬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높은 자리라든가 아주 멀리 있는 거. 예? 아주 멀리 있는 중첩 꼬리를 활용해가지고 대박을 치는 수가 있다고. 요런 자리도 지금 보이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 이렇게, 요거는 중첩이 안 되겠구나. 여기도 중첩이 안 되네. 요거 아깝네. 요거 아깝네. 그래서 중첩꼬리는 좋은 점이, 중첩꼬리로 그리면 좋은 점이, 중간을 이탈했다가 빨간색으로 가운데로 통과해서 올라올 때기 때문에 그 종목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사. 얼마나 좋아. 분할 매수해가지고 이탈하는 게. 자, 이런 꼬리 발견하면은요. 이런 꼬리 발견하면 이쪽에서 여러분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이제 먹어야 된다니까. 관역을, 이렇게 생기면 꼬리를 여기로 기준으로 할까? 얘를 기준으로 할까? 얘를 기준으로 할까? 나 여기서 사고 싶었는데 사다가 망설였는데 가버리니까 에이씨 놓쳤네가 아니고 관역이 여기 있어. 자, 봅시다. 여기에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가장 낮은 꼬리하고 이 3개 중에 가장 낮은 자리 여기는 중간을 깼다가 중간을 올라오면서 양봉일 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일봉을 보면서도 이런 자리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너무 어려운가 보네. 댓글이 없고 계속 다른 얘기만 하시는데, 아니 주식을 자 지금 컴퓨터를 껐어야 되는데 켰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식이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는데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지.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죠. 차트 쭉 넘기다 보면은 U10이 돋보이는 자리들이 있어요. 좀 이해가 됐네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가 보고 있는 관역이라고 그랬어요. 캔들만 있어도 먹을 수 있다고. 왜 차트에 줄을 많이 걸었냐? 나도 줄 안 긋고 싶어. 안 긋어도 된단 말이에요. 거래량만 있으면 돼. 거래량 선 정도만 있으면 주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으면 반격의 절반. 반격의 절반은 이렇게 그렸더니 택도 없네. 그래도 좀 더 또 저가가 수정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넘어오면 하면 되잖아요. 여기 지나간 거니까 빼고 이쪽이잖아요. 이쪽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2등분하면 여기서 분할 매수해도 이거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심히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한 꼬리 추세선이 있죠? 아래 꼬리에 더블도 있죠? 음꼬라고 그랬잖아요. 음꼬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 차트를 쭉 넘기다 보면 결정적인 자리에 꼬리들이 있어요. 자, 이런 꼬리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기 있네. 여기 이런 거는 이런 꼬리를 분석해줘야지. 이렇게 무섭게 생긴 꼬리. 내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중간에 캔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확장사문고라는 개념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요. 이제는 많아졌겠지. 그죠? 근데 확장사문고 수식을 공개했다 그래도 뭐 받아간 사람 다 따져서 한 50명밖에 안 된 것 같아. 뭐 알아서들 하셔요. 확장사문고에서 안선이 나온 거고 안선에서 아파트선이 나온 거고. 자, 이런 꼬리들은 여기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시간이 지났어.
지나가지고 일로 올라가려고 그럴 때 무섭단 말이야. 여기서 일로 올라가려고 그럴 때 무섭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이 세 꼬리 중에 제일 낮은 꼬리. 낮은 꼬리에서 제일 낮은 자리는 얘네. 나 여기까지 보고 이 반대편에서 내가 도달하려고 그럴 때. 그럼 어디야? 중간 자리 여기잖아요. 깨졌다가 중간 자리를 양봉으로 올라오는 자리는 여기네. 여기서 일시적으로 물릴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끝단에서 반격의 절반을 잡으면 여기예요. 그죠? 끝단에서 반격을 절반을 잡으면 여기일 수도 있다고. 큰 그림에서 반격의 절반을 잡으면 또 달라지겠죠. 네? 큰 그림에서 반격의 절반을 잡으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반격의 절반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첩꼬리의 분석을 해보면 또 여기요. 상관없어요. 본인의 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바닥권인데 이런 꼬리가 나왔다. 지랄 맞다고. 지랄 맞아. 그죠? 근데 내가 성급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해도 돼. 나의 관역이니까. 얘랑 이렇게 세 개를 해도 된다고. 얘랑 성급하니까. 나는 성급하니까. 그러면 나의 관역의 크기만큼 먹는 거예요. 중간에 깼다가 올릴 때인데 지금 얘는 어때요? 터치로 만지죠? 좀 아쉽다. 그러면은 이 관역만 들이대고 있는 사람은 저기를 다시 올라갈 때 여기죠. 근데 꼬리라는 건 항상 자주 발생하니까 쓱 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자리들이 보여. 특히나 연속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자리들 있죠. 요런 자리들.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 날까지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야 이거 짜증나네 할 때 이렇게 그리면 돼. 깼다가 올릴 때입니다. 아이고 그냥 가버리네. 여기서 안에서 밖으로 갈 때 매수라고 그랬어요. 밖으로 갈 때 매수. 밖으로 갈 때 매수. 안쪽에서 바깥으로 갈 때 매수. 들어왔다가 절반을 넘으면서 양봉 보일 때. 자, 이때입니다. 근데 이때 시간을 많이 주면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많이 안 주고 그냥 후루룩 치고 와버리면은 안 사는 거고. 맞잖아요. 일로 들어온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양봉이면 매수가 여기에서 물릴 수도 있어. 네, 물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움직이는 속도를 봐야 돼요. 후루룩하고 뭐 여기서 몇 주 체결 안 되고 그러면 오늘도 나 뭐도 봤냐면은 아침에 2.5% 3% 뛰는데 체결된 거를 보니까 한 주 체결됐어. 근데 고가는 그 2.5% 오른 자리에 고가라고 표시돼. 거기에 꼬리는 달렸겠죠. 그 꼬리가 의미 있는 꼬리가 아니죠. 그거는 거래량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일도 발생해. 분봉으로 봤을 때 그 꼬리가 엄청 중요한 것 같지만 아침에 시가 1.몇 프로 뛰고 푸르륵 하면서 2.5%가 딱 해서 고가가 찍혀 있어. 플러스 2.5%가 그 가격이 만약에 2,900원이면 2,900원 2.5% 오른 자리가 그게 오늘의 고가로 표시되어 있는데 체결된 거 한 주야.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의 관점으로 봤으면은 밖으로 나갈 때 매수 물릴 수도 있지만 여기죠. 내가 여기서는 다행히 안 샀다고 치면은 일봉상으로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겠죠. 돌파할 때 살 수도 있죠. 종가상으로도 살 수 있다. 종가상으로 샀을 때 요까지만 안착하면 되잖아요. 요 범위잖아요. 요 범위.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범위죠. HK님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종목을 뽑아서 공유하면 돼요. 이거는 조금 다른 기법인데, 그죠? 이거는 꼬리가 안 생기죠. 거의 꼬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좀 다른 기법인데, 많어. 옴니 시스템도 어때요? 옴니 시스템도 최근에 주가가 고가 권역으로 가가지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으니까 꼬리의 분석을
했으면 어때요? 이쯤에서 꼬리 붙여서 들어갔을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제일 낮은 꼬리부터 가장 낮은 곳을 노리죠. 하나, 둘, 세 개를 보면 깼다가 양봉 올라갈 때 매수죠. 뭐 이만큼은 먹어도 되고 이만큼은 먹어도 되고 밀렸다가 여기서 밖으로 나갈 때 매수 먹을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 매수 갭 떠가지고 상한가를 먹을 수도 있고 이론 옴니 시스템도 주가가 아주 그냥 막 장난질 비슷하게 그냥 막 난리 법석을 치면서 분봉에서 보면 장난질 치듯이 난리 법석을 치고 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분봉에서도 어떻죠? 중적 꼬리가 발생되잖아요. 이제는 눈대중이란 말이에요. 눈대중 얘가 제일 낮고 꼬리가 얘 제일 낮으니까 뭡니까? 이거죠. 이거 기회를 준다면요. 기회 안 주면 나갈 때 매수.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나가는 척하다 또 물릴까봐 겁나서 못하는 수가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더블을 그려놓고 더블을 바깥으로 나갈 때 매수. 중간 이거를 보면서 하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설명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다음번에 뒤늦게 들어와서 이건 뭐예요? 이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만큼 시간을 또 설명해야 돼. 이건 수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꼬리를 보고 하느냐 본인의 관역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제 좀 질문 좀 해봐요. 이제 나는 기회가 됐을 때 이걸 얘기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 달린다고 해가지고 분할로 밑에서 하수 권역에서 사는 방식을 취해도 돼요.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탈하게 됐을 때는 더블 단위로 다시 하수 권역 들어갔을 때 맞죠? 그렇게 해도 되고 중수에서 산 사람 분할 매수로 하수까지 평단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약 반등할 때 약손절 내지는 약수익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왜? 또 중수 권역부터 하는 사람은 바로 올라가는 걸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냥법이 틀린 거다고. 새 잡는 사람하고 토끼 잡는 사람하고 사냥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뭐가 정답입니까? 정답이 어디 있어? 본인이 좋아하는 사냥하고 물론 전천후도 있겠지. 자, 오늘은 제목에 맞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W님 좀 알아들었어요? 이거를 일일이 그리라는 게 아니야. 그리라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윗꼬리가 많이 붙었을 때 야, 이 꼬리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냐. 하나는 꼬리가 엄청 긴데 저 꼬리를 중심으로 해야 될까? 저 꼬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꼬리의 세개 그리는 법을 윗꼬리, 아랫꼬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아랫꼬리는 또 반대로 그려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해보세요. 질문. 이제 질문해봐요. 뭐가 어떻게 됐다고 지금 그런 거야? 세크? 세크가 뭐야? 세크가 종목 이름이 세크예요? 이런 거는 이제 얘기하지도 말고 증거금 종목 뭐 얘기하지도 마시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이론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론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돌격 자리로 들어갔잖아요. 물고 시그널 났고 윗꼬리 아랫꼬리 있는 경우 상방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더 많더라. 네. 이런 게 많아요.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 뒤에 몸통 이렇게 돼서 양봉이 나온 경우에 이렇게 몸통이 양봉이 나온 경우에 다음날 추가 상승 다음날 내지는 하루 이틀 안에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나도 예전에 많이 찾아봤더니 확률적으로는 많더라. 근데 이렇게 반대 그 확률은 100%는 아니잖아요. 100%는 아닌 건데 어찌됐건 빨간 거 위로 돌격대 위로 불꽃 시그널 나고 거래량 들어오고
앞에 꼬리. 그럼 이 꼬리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뭐 작은 꼬리라도 하나 넣어가지고 이거 작은 꼬리라도 하나 넣어가지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꼬리랑 해가지고 했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에서부터 오늘 설명한 거를 굳이 하자면 이만큼이에요. 주가가 갭이 많이 떴으니까 더블 단위가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됐죠? 빨간색하고 중첩이 되네? 그러면 이 종목은 기방이 여기까지 간 거 빨간 선 빨갱이까지만 안 들어오면은 희망이 있잖아요. 애랑 와이프가 합창단 갔다 차 들어와서 저는 신선자님 고맙습니다. 그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어때요? 빨간 선까지만 해주면은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안 어려워? 또 오늘 또 답변이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라 당황하셨어요? 이런 얘기는 당연히 처음 듣는 얘기일 것이고 얘기해준 사람이 없지. 당연히 얘기해준 사람이 없고 뭐 내가 만든 기법인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 파수 볼까요? 파수를 공부해 봅시다. 그래 안 그래요? 요 봐라. 이런 꼬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꼬리도 무서웠는데 또 이런 꼬리가 나와서 무섭지. 또 꼬리가 나와서 무섭지. 그러면 어떨까요? 여기로 3개로 하든가. 이놈의 새끼로 3개로 하든가. 요 3개로 하든가. 어찌됐건 먹을 밥은 생긴단 말이야. 왜? 낮은 꼬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 높은 꼬리가 아니고 낮은 꼬리니까. 낮은 꼬리에서 내가 보는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전에 그다음 중간이라고 그랬어요. 중간을 깼다가 돌파할 때라고 그랬죠. 근데 얘 어떻습니까? 얘 어때요? 더블이 올라가 버렸네. 그럼 복사해서 볼까요? 더블이 실제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보면 되잖아요. 더블이 들이대놨네요. 괜찮다. 여기도 저가가 여기로 왔네. 괜찮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 자기는 이렇게 꼬리를 해석했어? 괜찮다. 낮은 꼬리에서 어떻게? 요까지 분석한다고 그랬죠? 중간 자리라고 그랬죠? 중간 자리를 터치해주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래 꼬리로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 사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못 샀다 치더라도 갭이 떠서 갔어. 그럼 난 얘를 복사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에 아다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됐을 때는 매수 관점이 뭐예요? 얘는 이미 갭이 많이 떴던 거니까 들어왔다가 나갈 때 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단 돌파할 때 매수가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다. 즉 본인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 목적물 사냥감에 따라서 올물을 준비해야 될지 그죠? 쇠사슬을 준비해야 될지 꼬챙이를 준비해야 될지 화살을 준비해야 될지 그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고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이해되는 건 뭐예요? 주가의 위치와 의도, 돈이 쓰인 자리, 절반과 더블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하세요. 질문. 어렵습니까? 종목 몇 개만 더 넘겨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파수 당연히 동그라미죠. 맞죠? 이거 봐라. 반격이 특전 반격이 드디어 돌파 땡그라미. 당연히 동그라미죠. 시간에는 어떻게 됐을까? 거래량 있는 놈인가 이걸? 거래량도 뭐 적당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시간에는 1.99가 빠졌네. 1.99가 빠졌네. 하여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쭉 빠르게 넘겨보면 이루원도 원래 동그라미 종목이에요. 아톤 한국정보인증 자체로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꼭지가 맞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꼭지가 맞고 윗꼬리가 길 때 구분법이 있어요. 윗꼬리가 길게 생겼을 때는 지금 아랫꼬리는 여기거든요. 그죠? 아랫꼬리가 여기에요.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으로는 꼬리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아랫꼬리가 여기인데 맞나? 옆에 차트로 가면 아랫꼬리가 여기 있죠? 여기도 잘 안 보이네. 여기도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4,515원 정도. 4,500 저가가 4530이네.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 났어도 종가로 할 때는 항상 요것도 한번 봐야 돼요. 윗꼬리 아랫꼬리 다 포함해가지고 윗꼬리 아랫꼬리 다 포함해서 중간보다 밑에 있으면은 종가 배팅을 안 한다고. 알겠죠? 이거는 내일 보고 사는 거예요, 원래는. 다시 설명합니다. 윗꼬리가 유달리 긴데 종가 배팅을 하고 싶어. 윗꼬리가 유달리 긴데 종가 배팅을 하고 싶으면 이 봉 자체에 전체에 윗꼬리 아랫꼬리 포함 여기 좀 봐봐. 나는 사고뭉치. 괜찮아, 다 준비돼 있어. 갤럭시 S25를 가장 잘 쓰는 마법. AI는 역시 이건 당연한 변화지. 들어봐. 호텔이라면 이전 사람의 흔적을 용납할 수 없겠지? 지금부턴 차량 공유도 쥐대로 체인지. 언제 타도 내 차처럼 세차돼야지. 언제 세차했는지 알려줘야지. 어디에 있지? 당신과 가까운 곳에 있지. 지금 바로 Just Go. 언제든지 떠날 때지. 그린카의 새 이름 G카. 꼬리 분석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들어왔다가 나갈 때 매수라고 그랬죠. 꼬리 분석으로 할 때는. 얘도 꼬리가 있는데 꼬리 분석으로 하는 것도 틀린 얘기 아닙니까? 이거랑 틀리지. 이거는 범위를 이렇게 보는 거고, 윗꼬리, 아랫꼬리 다 포함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 꼬리 분석으로만 이 꼬리 3개를 분석한다 그러면 꼬리를 이렇게 분석하는 건데, 폭이 좁잖아. 폭이 좁으니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갈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도 꼬리 분석할 수 있죠? 그러면 어디? 낮은 꼬리? 여기. 이날, 하나, 둘, 3개 이날 이후로 중간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요. 근데 들어왔다 나갈 때는 얘는 빨간 부분이니까 살 수 있죠. 들어왔다가 나갈 때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 이 정도 살 수 있죠. 이거 먹을 수도 있고. 요렇게 안착했을 때 뭐 먹을 수도 있고. 요런 정도 뭐야. 들어왔다가 여기 있네. 들어왔다가 나갈 때 매수하면 수익. 들어왔다가 나갈 때 큰 수익. 계속해서 수정해서 안 그래도 돼요. 내가 사냥이 잘 된 곳은 몇 번 먹으면 돼. 거기가 토끼가 출몰하는 곳이네. 그리고 몇 번 잡아먹으면 된다고. 독특한 방식이에요. 이거 뭐 다음번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봐야 돼. 또 이걸 언제 다 설명을 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명을 들으면 윗꼬리에서 내가 저 꼬리 위에서 샀다. 왜 그러냐고. 그거는 다 어떤 이유인 줄 알아요? 다 분봉단태에서 물리는 경우가 대반이요. 차분하게 차트를 보면. 오늘 얘기를 해도 꼬리가 중첩의 꼬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캔들을 건너서도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중첩이 안 돼. 다음날 보니까 중첩이 생기잖아, 이렇게. 아, 중첩이 생겼구나. 그렇다면은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볼까?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죠? 아, 이거 돌파할 때 사는 건 난 자신 없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돌파할 때 어쩌고 저쩌고. 근데 빨리 암산을 해봐요. 요렇게 꼬리를 빨리 암산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암산하면 여기죠. 요렇게 되죠? 이쯤입니다. 들어왔다 나간 건 아닌데. 들어왔다 나간 건 아닌데 더블 다시죠? 이쯤입니다.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 이랑이는 그것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의존하지 않고 계속 새벽에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되게 특이하다. 보통 저런 걸 재능 있으면은 좀 슬렁슬렁. 근데 그런데 이거는 아예 나는 사냥감을 여기서만 노릴 거야. 제가 오늘 한번 여기 있죠? 좀 배워보고 알려주시면 안으로 들어왔다가 빨간 봉으로 나갈 때.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 요거는 좀, 요건 좀 그렇다. 여기 있죠? 거의 무정무한 형 방송 진짜 그렇죠. 쩐또네요. 주식단택 이런 사기꾼이랑 차원이 다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지금 아이고 거기 그래서 나는 주식 단태님은 4년 전, 5년 전? 4년 전, 5년 전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알고리즘으로 뜨는 거 몇 개 보기는 했는데 설명 잘 하시고 그러셨나? 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여기 코이버 여러분들 주가가 갈 듯 말 듯 살 때 이럴 때 어느 꼴에서 사야 될까? 물론 어떻게 돼요? 담갔다 가면 땡큐입니다.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담갔다 안 가게 되면 어디서 들어가야 될 거냐? 얘의 분석이에요. 이거의 분석이요. 이날 이후로잖아요. 이날 이후이기 때문에 음봉을 담갔다 간 거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돌파할 때 매수요. 돌파할 때 매수요. 돌파했다가 매수해가지고 물릴 수도 있지만 본전 왔죠? 그죠? 그러고서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이게 겁낼 게 없다고. 나는 여기서 분석하던 방식이 있죠. 분석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특정고도 있고 돌격대도 있으니까 뭐예요? 뭐라고? 나의 방식이 옳다. 더블을 그리면 또 여기서 여기 돌파하다가 물릴 수 있죠. 다음날 본전하고 더 크게 가죠. 이건 돌파고 센 자리는 돌파. 중간 자리에 높은 자리까지 쫓아왔어요. 이걸 더블로 복사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걸 먹을 수 있는데 중간에 깼다가 올릴 때가 먹을 수 있는 자리야. 아니다. 나는 2층은 무서워. 1층에서 기다리자. 그럼 1층 기다리면 옵니다. 자리가 와요. 어딨어? 잘 안 보이는데. 프로파일은 더 세세하게 그 가격대별로 매수 매도가 발생하는 구간들을 다 따로 보여주거든요. 우선에 이것까지 분석 아야. 너무 여기. 간단할 건데. 하필이면은 깼다가 올릴 때 매수인데 센서의 중심에 맞고 빠져버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만 또 질문하셔요. 질문. 얘도 가격이 움직이니까. 아까 어디까지 봤어요? ICTK 우리 봤던 종목이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바닥권에서 한번 일어섰죠? 자, 무섭게 갭 떴다가 때려 박았다. 갭이 전고가 상한가였어요. 상한가를 떴다가 때려 박았다. 이런 거는 요즘엔 또 새로운 트렌드죠? 몇 년 전부터 트렌드죠? 동그라미 그냥 해놓고 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밑으로 빠지면은 뭐 이런 봉이 생기고 밑으로 빠지면 뭐 한참 기다려 뭐가 생겨요? 무시무시 반격의 절반이 생긴다. 그죠? 무시무시 반격의 절반이 생길 때 반격의 절반도 그리지만 또 뭐 그려야 돼요? 뭘 그려야 돼? 오늘날의 시가, 오늘날의 종가, 몸통의 중심. 알겠죠? 무시무시 반격의 절반도 그리는 것이고 여기도 그리는 것이고 그러면 무시무시 반격이 깊으면은 중간이 한 이쯤 되겠죠. 이게 많이 아주 깊으면 중간이 여기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도 치고받고 싸우지만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와도 시가, 오늘의 종가, 그리고 뭐 몸통의 중심 여기서도 무언가 저항이 발생된다. 그걸 꼭 저항으로만 볼 게 아니고 눈여겨보고 있으면 또 먹거리가 생겨. 그것들 아는 만큼 먹거리가 생기고 다양한 사냥감이 생긴다. 흐맥스 중첩 그려봐 주세요. 관심 종목이라서 흐맥스 봅시다.
휴맥스야? 휴맥스가 왜 관심일까? 이거요? 이거 왜 자꾸 관심을 갖지? 증거금 정보 관심 갖지 말라니까요. 질문도 하지 마시라고. 질문도 하지 마셔. 패스. 휴맥스가 궁금해요? 옛날 남자친구 이름이 휴맥스 아니야 또? 예? 일단은 얘는 바닥권에 있는데 120일 넘고 그러면 120일에 더블 넘는 거 보고 해도 돼요. 120일에 더블 넘는 거 보고 해도 되고, 일상대장 차트는 찌부러져 있지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빨갱이가 있잖아요. 빨갱이하고 TS가 있죠. 빨갱이하고 TS. 여기가 TS인데 빨갱이하고 지호가 오고, 빨갱이하고 지호의 중간 자리 보면 이제 하수 진입이죠. 하수 진입이니까는 볼 수는 있는데 기법상으로는 그런 거고, 이게 왜 궁금할까? 그죠? 꼬리의 분석으로도 지금 꼬리가 없잖아요. 분석할 꼬리가 없잖아요. 차트가 찌부러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이요. 여기 있네. 여기 보이네. 물론 작은 꼬리들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오래 지났어. 오래 지났어도 요 꼬리의 분석은 다음번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다음번에 영향을 미친다. 깼다가 이 양봉 도달을 못하네. 깼다가 이 도달을 못하네. 종가에 이거 여기서 물리네. 물렸네. 근데 내가 봐서는 지금 요 모양이면 여기서 들어갔어도 본전은 준다고 봐요. 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려도 뒤에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깼다가 중간을 돌파할 때 여기서 샀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샀으면은 물렸겠죠. 물렸어도 본전은 왔잖아요. 아이고. 또 질문해 보세요. 또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파로 봤을 때도 많은 종목들을 공부할 수 있지만은 주가가 많이 빠진 날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무섭게 생긴 거 바로 3일 만에 바로 반격자리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옛날에 지난 언덕 있죠. 지나갔던 언덕에 뭐가 있어요? 뭐 삼원고가 있으면 삼원고를 돌파하는지도 보는데, 꼬리가 있으면은 이제 꼬리가 있을 때 중첩 꼬리가 눈에 쓱 보면은 뭐 일일이 이렇게 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쓱 보면은 야, 요거 봐라, 여기 좀 분석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자리가 이렇게 보인다고. 그런 자리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중간에 깼다가 올라만 하려고 그러는데 기다렸더니 안 올라와, 영원히.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간혹 가다가 분할 매수식으로 하는 분들 있죠. 권역에 들어오면 분할 매수식으로, 승률은 높은 편이니까 그걸 하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깨질 때가 있다고, 하방으로. 근데 지금처럼 하는 방식은 중간에 깼다가 올라올 때 하려고 그랬더니 올라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물리지가 않지. 뭐 질문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린 거를 또 한번 복기를 하면, 특전고 얘기를 했죠. 돌격대 얘기를 했습니다. 특전고를 기준으로 수동으로 반격의 절반 자리를 그려보라고 했죠. TS를 이용해서 중간중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의 차트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TS를 이용해서 벌어먹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이 자리를 보더라도 TS를 활용해서
반격 TS를 활용해서 먹는데 가장 효율적인 자리는 어디야? 여기라고. 여기란 말이야. 맞죠? 특정고를 넘어간 상태에서 특정고 밑에는 우리가 반격의 절반 자리 있죠. 특정고를 통해서 반격의 절반 자리를 그려놨잖아요. 돌격대 특전고 있잖아요. 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꺾인 자리가 있으면 이 꺾인 자리 마지막 요 매물 마지막 매물 여기에 얻어맞으니까 또 훅 뺐다가 이렇게 이게 있지만 이런 상태 넘어간 이후부터는 신간 편하게 빨갱이 넘어가면은 반격의 절반 이걸로 그리고 있으면 돼. 근데 봅시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빨갱이를 넘어가서 이렇게 시그널을 그렸다 칩시다. 나의 노림수. 나의 노림수를 그렸는데 이것이 여기까지 기회를 안 주고 계속 가는데 야 이거 드디어 올라탔구나. 왜? 특정고 위에고 드디어 올라탔구나. 그럼 더블이라고 그랬죠. 더블을 그린 거에서 어디요? 중간 들어오면 하수 권역이죠. 네, 중간 들어오면 더블 2층에서 하수 권역 수익이지. 수익. 2층에서 또 하수 권역에서 또 수익. 기타 등등. 또 이런 거 많이는 올라갔지만은 TS 빨갱이부터 지옥 하수 권역 엄마 나 죽어 본전하고 그죠? 여기에서 손실은 안 났겠네. 이 권역에서 쐈으면 손실은 안 나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요게 나온 거죠. 이거는 권역을 분석한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어요? 오늘 좀 어려웠어요? 답변이 없어서. 자, 계신 분들 점 하나 찍어봐요. 점. 다 주무시나 봐. 점. 회장 가자니에요. 저기 마음으로 제작권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댄스보이님, 지리산 토끼님, 해피11 본 짝짝짝 감사합니다. 말을 해요 모두들. 어차피 여러분도 로프를 택하면도 말을 못하잖아요. 타이핑하는 거지. 댓글에 쓰는 거죠.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한 게 100% 이해 안 되더라도 너무 꼬리에 어떤 연구 활동을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야 꼬리 때문에 미치겠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분석해놨으니까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차트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지표로 이동 평균선과 그러니까 즉 권역을 통해서 먹을 것이냐, 돌파를 통해서 먹을 거냐, 그죠? 방금 전 말한 거나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 매수하는 방식을 취할 거냐, 권역으로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게 공부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디테일의 공부도 중간중간 해야 돼. 디테일의 공부도 해야지 큰 그림에서 이거 진짜 가는 거야 하더라도 대처하는 자리들이 이제 보이지 않나요? 이 꼬리일 때 글쎄 중첩자리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그려보면 척봐도 뭡니까? 척봐도 요거잖아요. 척봐도 요 자리가 나오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척봐도 중첩자리니까 얘까지 다시 중첩자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하나 둘 세 개 그죠? 돌파할 때 매수 좀 늦었다 진짜 배기는 또 더블
더블 돌파할 때. 그리고 더블에서 어디요? 밑으로는 안 내려올 것 같으면은 뭐야? 더블에서 가운데 올라갔다가 뺐죠? 올라갔다 뺐으니까 요 권역에 있는 거에서 밑에서 위로 빨갱이가 들어올 때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이와 같으면 이평선도 없거니와 이평선 없이 기본 차트만 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디테일을 이야기할 때는 내실을 기르고 이게 훈련이 됐다라고 느껴질 때에 흔들리는 마음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만만한 순간이 없죠.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기는 해. 가장 빠르게 1억을 만드는 법은 뭐예요? 가장 빠르게 1억을 만드는 건 뭐예요? 2억 원어치 주식을 사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금방 1억 되지. 1억 만들기. 차트 분석에 있어서 그럼 가장 기본되는 지표로 이동 평균선과 거래량이 1억 만들기 대잔치. 1억 최대한 빨리 만드는 건 2억을 계좌에 넣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금방 1억 만들어.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방송이 끝나면 1시간, 2시간 정도 있다가 회원 전용으로 영상이 바뀝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들 들어와가지고 막 반말로 막 툭툭 막 이런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것도 뭐 한 4년, 5년 그랬더니 짜증이 나서 그것도 그렇고요. 이 채널에서 멤버십 가입했다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상대적인 그 혜택이라고 그냥 해주는 식으로. 원래 내 편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편의 때문에 막 새벽에 느닷없이 새벽에 막 카톡 올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댓글 한 번도 안 찍었던 사람이 갑자기 뭐 달라, 어떤 수식 달라고, 어떤 수식 이름, 예를 들면 황룡이면 황룡 점점점, 이게 나보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황룡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뭔지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해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내가 이제 뭐 일하러, 지금도 이제 일하러 나갈 건데, 일하러 나가면은 뭐 까먹고서 일 끝나고 와가지고 영상이 잠기는 경우도 있고, 다음날 아침에 잠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기준은 방송이 끝나면 1시간, 2시간 정도, 혹시나 또 늦게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